수년 동안 걸프 지역에서 이란이 직접적으로 건드린 적이 거의 없는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나라들이 중동의 긴장에 반복적으로 휘말리는 동안 쿠웨이트는 신중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쿠웨이트 공식 성명에 따르면 쿠웨이트 당국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4명의 남성을 보트로 부비안 섬에 들어가려다 체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국경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걸프 지역의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예전에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던 국가들조차도 이제는 지역 분쟁의 악화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비안 섬은 평범한 섬이 아닙니다. 이곳은 이라크와 이란 국경 근처에 위치한 전략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은 쿠웨이트의 군사활동과 해상 운송로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악화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공급의 핵심 통로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란,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일부 걸프 국가들 사이의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지역의 아랍 국가들의 입장도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시작됐을 때 많은 걸프 국가들은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이란에 대한 작전을 위해 자국의 영공이나 군사기지가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국가들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은 후 입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나라 중 하나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로이터 통신도 이를 확인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상대로 비밀리에 군사공격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란 라반섬 정유소 공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해당 작전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로이터 통신도 보도된 모든 세부 사항을 독자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걸프 지역 역학에 분명한 변화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아랍 국가들이 이란과 서방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일부 국가들의 안보 태도가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도 포함됩니다. 걸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 중 하나가 석유 무역입니다. 특히 전 세계 석유 수송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렇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걸프 지역 국가들은 이란이 이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적대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전 세계적으로 바로 도미노 효과가 나타납니다. 더 비싼 휘발유, 더 비싼 운송비, 더 높은 제품 가격,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더 큰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록 이게 지역 분쟁처럼 보일지라도 그 영향은 아시아, 유럽,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평범한 소비자들에게까지 미칩니다. 한편 이란은 쿠웨이트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적대적인 임무는 없었으며 체포된 이란인들이 항해 문제로 인해 쿠웨이트 해역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강력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며 유엔 헌장에 따라 자국의 주권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앞에서는 휴전과 외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여러 나라의 비밀작전, 정보활동, 그리고 군사 배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는 모든 전투가 TV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섬에서, 배 위에서, 비밀작전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후 갑자기 지역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계가 중동의 휴전과 외교에 대해 논의하느라 바쁜 동안 닫힌 문 뒤에서 점점 드러나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사실 긴장은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전에는 이란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 했던 몇몇 국가들이 이제는 비밀리에 보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대부분의 걸프 국가들은 테헤란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다뤄왔습니다. 그들은 전면적인 지역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걸프 지역에서 상황이 터지면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석유무역, 해운로, 그리고 지역 안정성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상대로 벌이고 있다는 이른바 비밀작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도 이를 전했는데 걸프 지역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아랍에미리트가 이란 측 표적을 상대로 비밀리에 공격을 감행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란의 라반 섬에 있는 한 정유소에 대한 공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 보도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전개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걸프 국가들이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게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영토와 인구 면에서 이란에 비해 작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현대적인 군사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첨단 전투기, 감시 시스템, 그리고 서방 국가들과의 깊은 안보 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언급된 나라는 아랍에미리트만이 아닙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부 서방과 이란 관리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분쟁이 한창일 때 이란을 상대로 은밀한 보복 작전을 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작전들은 휴전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우디 정부는 이러한 의혹들의 세부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도가 확인된 것은 아니더라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걸프 지역의 안보 태세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아랍 국가들이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만약 그들이 보복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취약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평화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이란과 미국은 테헤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의 공개 성명에 따르면 우라늄 농축과 이것이 향후 핵무기 개발 능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란은 반복해서 자신들의 핵 활동이 민간 에너지 프로그램을 위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과 일부 서방 동맹국들에게는 그런 보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전 논의가 있더라도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그리고 다른 걸프 국가들에서는 지금 방위 시스템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쟁이 확실해서가 아니라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들이 바로 가능한 충돌의 최전선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중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대 지정학에서는 더 이상 미사일이나 공습만이 분쟁의 척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큰 전투가 정보작전, 경제적 압박, 제재, 그리고 대중이 바로 알 수 없는 비밀 군사 협력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일부 지도자들이 여전히 외교에 열려 있다고 말하지만 양측 모두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서류상으로 휴전이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전투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중동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다음 긴장 국면이 어디로 향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및 국가안보 고문들과 회의를 열어 이란과의 협상이 완전히 결렬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곧바로 군사 공격이 있을 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워싱턴에서는 위기 관리의 일환으로 펜타곤, 각 기관, 그리고 안보 고문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지정학적 긴장이 높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이 회의가 지금 이렇게 민감해졌느냐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이 걸프 지역의 현재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제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국제저널 미디어에 나온 정보에 따르면 테헤란은 미국이 경제적 압박과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세계 석유무역의 중요한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안서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과 일부 서방 동맹국들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들은 오랫동안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원한다면
더 짧은 시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핵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에 따르면 그들의 핵 프로그램은 오직 민간 에너지와 과학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이란의 우라늄 비축분의 농축 수준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방 정부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화회담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불신은 여전히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협상 중심에 조용히 자리한 또 다른 나라는 파키스탄입니다. 최근 몇 달간 이슬람아바드는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 중재를 시도하며 지역 전쟁 방지를 돕고자 했지만 현재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와 다른 서방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휴전 협상 이후 이란 군용기가 파키스탄 공군기지에 잠시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정보 수집 및 감시 작전에 사용되는 정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군사적 합의도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들의 외교부에 따르면 항공기의 존재는 오직 평화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외교 및 안보 조정과만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의심을 쉽게 거두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슬람아바드는 워싱턴과 복잡한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온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파키스탄은 여러 차례 양쪽 모두와 거래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도 국내 일부 세력은 탈레반과 다른 무장단체들과도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모든 의혹이 직접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미국 정보당국이 파키스탄을 대할 때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분쟁에 영향을 줄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중국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베이징과 외교를 지속하는 가운데 많은 분석가들은 중국이 이란의 진정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드문 국가라고 봅니다. 중국은 테헤란으로부터 많은 석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은 여전히 이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생명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미국 관리들은 파키스탄이 이번 위기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상원 청문회가 이 문제를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미국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군사 및 국방 관계자들에게 파키스탄이 일부 이란 군용기가 자국 공군기지에 머무르는 것을 허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 작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또는 그 항공기들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방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정찰 및 정보 수집 항공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부 관계자들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만약 이란의 군사 자산이 실제로 파키스탄에서 보호받거나 머무르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리고 동시에 파키스탄이 평화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 과연 이 나라가 얼마나 중립적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주 간과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살부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일부 이란 관리들은 협상에서 파키스탄이 너무 친미적이라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분석가들에 따르면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지만 때때로 그것은 중재자가 진정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양쪽 모두가 만족하지 않을 때 이는 어느 쪽도 완전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란 밖에서 외교적 드라마가 계속되는 동안 실제로 이란 내부에서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진짜 위기는 바로 경제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란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IMF 데이터, 그리고 국제 언론과 인터뷰한 이란 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식품, 의약품, 수입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반면 이란 리알의 가치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이란 가정들에게는 이것이 매일매일 체감되고 있습니다. 기본 생필품이 더 비싸지고 수입 제품을 사는 것이 더 어려워졌으며 통화 가치가 약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구매력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세계은행과 ITC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이러한 경제적 압박의 상당 부분은 제재, 국제은행 시스템에서의 고립, 그리고 지역 무역의 불안정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재만이 아닙니다. 경제 관찰자들에 따르면 걸프 지역의 분쟁과 안보 긴장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는 투자자들이 덜 들어오고 수입이 더 어려워지며 보험과 운송 비용이 오르고 전체 경제가 더 느려집니다. 이란이 자국의 달러와 유로 보유고를 보호하기 위해 외화 거래를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겪는 나라들이 자국의 경화 보유고가 완전히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흔히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재와 지정학적 갈등에서 가장 어려운 현실 중 하나가 드러납니다. 대부분 처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정치 엘리트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국가들 간의 권력 투쟁이 계속되는 동안 현장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일자리 부족, 그리고 매일같이 오르는 생활비를 직접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겪은 나라는 이란뿐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패턴은 과거에 강력한 제재를 받은 여러 나라들, 예를 들어 북한에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서방의 제재 이후에 러시아까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각 나라의 상황이 모두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적 압박만으로 한 정부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약해진다고 해도 정치 지도부가 다른 나라의 요구에 자동적으로 바로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긴장이 길어질수록 경제 위기, 지역 불안정, 군사적 압박이 결합된 상황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의 입장이 왜 여전히 강경한지 이해하려면 단순히 현재의 갈등만을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란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이슬람 혁명부터 수십 년에 걸친 제재, 대리전, 그리고 서방과의 어려운 관계에 이르는 이란의 더 깊은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위기는 어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동에서 수십 년간 끝나지 않은 긴장, 두려움, 그리고 권력 투쟁의 결과입니다.